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사무소를 오픈하면 좋은 점, 그리고 사무소를 오픈하면 부담되는 점을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소 오픈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생각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건축사 사무소 운영과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좀 팁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략 3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좀 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이해인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과 출신들은 보통 이과 출신들이고 대부분 이제 공대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 설계와 공학적인 측면들을 공부를 좀 많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사무소를 오픈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업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사업은 경제와 경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대생들이 좀 약한 부분이 이 경제와 경영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경제와 경영에 관련된 그러한 분야들을 조금 좀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의 이 건축이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사업 규모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이해를 하셔야 되는 측면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턱대고 사무소를 오픈해서 좀 고전하기보다는 미리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뭐 많은 경제 서적과 경영 서적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은요. 공병호 박사의 이 사장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사장학 책인데요. 대한민국 사장들을 위한 현장 생존 전략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피하지 말고 맞서라. 그래서 현장 경험이 있는 공병호 선생의 이 사장학 책이 좀 많은 도움이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제가 이 사장학 책을 좀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자주 보는 책인데요. 여러분, 그 사무소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또 오픈 준비하신 분들은 공병호 선생의 사장학 책을 한번 좀 보시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무소를 열어야 될지, 또 그리고 사무소를 열었을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운영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디자인 업무와 경영 업무인데요. 여러분이 건축 설계업을 최소한 10년 이상을 했다면 디자인 업무나 건축 설계 업무 또 건축 실무 지식은 어느 정도 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무소를 오픈하게 되면은 이제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경영 업무를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경영 관리죠, 관리. 뭐 직원 관리부터 해서 계약서 작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의 어떤 그 수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비용에 관련된 청구, 또 돈 받는 거.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사실 계약서는 쓰지만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매출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돈을 잘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실제 우리가 이제 뭐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비용을 받아서 건축 설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비용 문제 가지고 소송을 하기도 하고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이 좀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고 사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편으로 이제 디자인 업무 외에 이 경영 업무를 훈련하고 좀 단련해야 된다. 현장에 나와보면 좀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은 마케팅과 수주와 뭐 프로젝트 운영과 뭐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매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익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의 규모가 크고 직원 수가 많고 매출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등치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익이 얼마가 남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치형 인간이 되라, 그런 말도 있죠. 수치형 인간이 되라. 거창한 껍데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수익, 실질적인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초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프로젝트를 적게 하면서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게 수익 구조 면에서는 더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이제 사무소를 오픈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것보다 프로젝트를 적게 하면서 비용을 좀 많이 받는 게 오히려 더 부가가치가 높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결국은 사무소라는 게 뭐 빛 좋은 개살구처럼 사실 건축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거창한 작품이나 굉장히 뭐 명품을 만드는 그러한 설계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을 계속 만들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설계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사무소의 포지셔닝을 만들 거냐 부분도 굉장히 이 수익 부분하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게 말 그대로 내 주머니 속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사실 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설계만 하고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이제 관리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수익을 만들어서 사무소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운영해 갈 것이냐, 이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잘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건축사 사무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